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서 시험 쳐서 더 긴장됐을 텐데요. 오늘 11월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래프가 막 유난히 올라온 거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는요. 듣기 일부분이 막 여기 올라오고 쓰기도 여기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자, 오늘 듣기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듣기 일부분이 사실 우리가 순서상 일부분이 가장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들려주는 걸 거의 찾을 수 있는 비율은 30%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내용을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됐었고 조금 세 단어가 많아서 난이도가 있었던 반면에 자 이런 거예요. 이 부분, 3부분 선생님 저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낮게 잡냐? 우리는 뭐를 보냐면요. 그대로 불러준 비율이 얼마나 크냐를 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웠냐, 이게 뭐 과학에 대한 얘기였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부분, 3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불러주는 게 50%씩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보다 굉장히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나왔네? 이것만 체크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비중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각도에서 그래프를 많이 올리지 않았던 거고요. 어법을 나타내는 독해 일부분 틀린 문장 찾기. 좀 어이없이 틀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이없이 틀리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보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기 쉬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굉장히 어려우면 이게 불편하지를 않아요. 정말 분석하고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딱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오늘 독해 이 부분은요.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우리 따페이라 그러죠. 이거면 당연히 이거지. 요런 게 조금 없어서 그렇지 막 단어가 많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독해 3부분은 요즘은 계속 좀 쉬운 경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어려울 때는 정말 글을 지문을 읽기도 힘들어서 뭐 A, B, C, D 나열하기는커녕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요. 또 A, B, C, D, E도 A인가? C인가 헷갈리는 거 하나 없이 딱 5개 순서 정확하게 1대1 대응될 수 있게 출제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4부분. 독해 4부분 같은 경우 딱 50% 정도는 속독이 된다는 말은 힌트를 보고 찾으면 거기 답 있고 힌트를 보고 찾으면 답 있고 이런 것들이 반은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크게 묻는 것들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세 번째 단락에서 주요 단셔머 주로 뭘 얘기하냐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것들이 한 50% 정도 차지했어요. 오늘 쓰기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6급이 처음 시험이신 분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이어온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구조도 명확했고 꼭 써야 하는 그 한자들이 있어요. 항상 쓰기에. 요거 안 쓰면 나 오늘 난리 난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자가 되게 어렵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좀 난이도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독해 1부분 틀린 문장 찾기 어떤 형식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는데요. 经过一个小时的紧张奋战 이것을 겪으면서 하고 일단 가로를 해버리니까 뭐가 문제냐면 被 란지에가 나왔어요. 란지에라는 말은 뭐로 막다라는 6급 동사죠. 막다 그리고 빼이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괄호는 괄호일 뿐. 말 그대로 생략해도 되는 성분인데 문장에 뭐가 사라져 버리죠? 주어가 없는 상태. 바로 동사가 나오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1시간 동안의 긴장된 어떤 막 이게 노력을 통해서 뭐가 汹涌的洪水가 하고 주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구조상. 아주 막 물이 막 넘쳐 흐르던 그 홍수가 이제 차단을 당했고 또 뒤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险情危险的情况이라는 말이죠. 위험한 상황도 마침내 뭐 당했고 컨트롤, 제어 당했고 뒤에처럼 앞에도 썼었어야 되는 그래서 문장 분석력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항상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서요. 자, 55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차이용 만약에 한번 이걸 사용하게 되면 호이 지앙리 지앙리란 자체가 뭐예요? 6급 동사로 뭔가 표창을 해주고 상금을 주고 상을 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10만 원 치면 거의 200만 원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 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뭐랬냐면
쪼웨이 장진 상금으로서 일단 어순상 우리가 쪼웨이를 이렇게 문장 다 끝나고 쓸 리도 없을 뿐더러 이미 뭘 썼어요? 지앙이라는 이 글자가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상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중복도 되기 때문에 이걸 전혀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59번 한번 보실게요. 59번 보시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뜻은 이거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意思是 하고 목적어 쫙 길게 나옵니다. 이걸 하는데 性格和生活习惯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이 反映到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그의 外表容貌上 에서 끝이 났었어야죠. 외모와 용모에 갑자기 여기 칸출라이가 왜 들어오냐는 거죠. 이 두 문제 굉장히 유사하죠. 쓸데없는 말을 뒤에 붙여가지고 어이없이 보면 뭐지 이건? 이렇게 느낌이 충분히 올 만한 문제들이었고요. 관련사 문제는 제일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수일한 딴시 이런 거 보면 무조건 딱딱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닝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닝커 A 예쁘 B 구조로 쓰셔서 내가 차라리 A 하지 B는 안 하겠어 라는 구조로 보통 쓰시게 되는데 뭘 썼어요? 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이건 뭐였을까? 환웨이 스커 입장을 바꿔 사고를 하는 것은 是一种 사유 방식, 思维方式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뿌진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네. 네. 자, 그 다음 C로 갈게요. C 한번 보시면 역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따처软件. 예. 이 택시에 설치된 어떤 소프트웨어들, 택시 타면서 심심하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은 在什么什么的同时 전사구조예요. 뭐뭐 함과 동시에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디가올러 향상시켰다. 뭐를? 이 택시의 이용률을. 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연결을 하면서 뭐를 썼냐면 취해를 썼어요. 취해를 썼다는 거는 자, 취해는 여러분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나. 예. 그러나는 但是可是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但是可是 같은 애들은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앞에 붙이는 그러나고요. 취해는 부사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얘는 이거 함과 동시에 그러나 향상시켰다. 이게 흐름이 이상하죠. 또한 향상시켰다. 이에 같은 부사를 쓰는 것이 앞뒤 흐름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사라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나 부사처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딱 페이식으로 나온 게 없었어요. 많이는. 근데 그 중에 조금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뽑아내보면 65번의 네 번째 빈칸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메이하오라는 말이 있었어요. 메이하오는 중국어의 아름답다는 되게 많죠. 漂亮, 美丽, 美观, 美好, 美妙 뭐 많은데 보통 추상적인 것이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 美好的生活, 생활이 아름답다거나 앞날, 아주 전망이 아름답다거나 回忆, 추억이 美好的回忆, 추억이 아름답다거나 愿望, 아름다운 소원이라든지 未来, 미래 같은 것들 쓰시는데 A, B, C, D 보기 중에 오직 美好을 쓸 수 있는 말이 딱 愿望밖에 없으면서 좀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 강의 10월 시험 때도 제가 했어요. 사실 이 세 개 단어는요.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답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어요.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데 오늘은 정답이 이 세 개 중에 导致였는데요. 다시 한번 강의 들어갈 거예요. 导致의 致 있죠. 致使의 致 있죠. 이 致의 致 있어요. 이 致라는 이 한자는 굉장히 일단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치사율이 높다. 뭐 이럴 때 쓰시는데 전부 다 뭔가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고 불러일으키고 야기시키다라는 베이스는 똑같으세요. 품사 보시면 导致 동사주어 뒤에 목적어 오면 됩니다. 안 좋은 거 오겠죠. 导致死亡 사망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들 오시면 돼요. 그러면 致使도 동사인데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신다면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시라고 하면 사동동사, 사동동사는 뭐뭐로 하여금 명사 한번 오고 또 서술어가 와야 돼. 뭐뭐 하게 하다. 그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어떤 명사로 하여금 또 동사가 한 번 더 오면서 당연히 안 좋은 게 나오겠죠. 안 좋게 하다. 뜻의 베이스 똑같은데 쓰는 모습이 좀 달라야 된다. 이 쥐는 접속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때 앞에 문장을 그냥
편의상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B라고 하면 우리 E라는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함으로써 문장을 써주고 A 함으로써 B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접속사. 얘는 아예 위에 애들하고는 품사 자체가 다르게 돼요. 자, 예제 풀면서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시는데요. 자, 제가 일단 얘를 1, 2, 3이라고 하고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행위는 동사 들어가야겠죠? 严重的后果 아주 심각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동사 중에 답이 나와야 될 텐데 모양이 이게 안 나와요, 지금. 명사 있고 동사 있고 아니죠. 따라서 1번만 들어가셔서 导致만 정답이 되시겠고, 똑같이 그의 행위는 그럼 동사 들어가시겠죠. 실험이 无法进行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导致될까요? 됩니다. 导致를 넣으면 1번을 넣으면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되냐면 요게 전부 다 목적어예요 하고 묶어주시면 돼요. 실험이 진행될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구나. 1번 되세요. 2번도 돼요. 실험으로 하여금 명사 있고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모양 좋죠.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 다 되세요. 자, 이번에는 准备工作 준비 업무를 没做好 잘 못했어요.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실험을 진행 못하게 됐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뭐가 들어가서 3번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정리하시고. 자, 독해 4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 정도가 속독이 가능했어요. 속독. 내가 이 답은 되게 빨리 찾아지겠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사전에 알 수 있냐. 보기에, 문제의 말이 길어야 돼요. 좀 다시 말하면 뭔가 세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표현 없이 다음 중 그냥 옳은 것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속독이 잘 안 돼요. 항상 뭔가 힌트로 우리가 이 단어 찾아보면 되겠는데? 라는 걸 많이 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오늘 속독이 잘 됐던 문제들만 한번 짜자작 뽑아봅니다. 81번에서 84번은 智能手机라 그러죠. 애들 요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 82번 문제를 딱 보면 为什么说 왜 이런 말을 하죠? 라고 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글이 나왔어요. 큰 따옴표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반드시 이 글에 이 표현 있어요 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통 10번 중에 9번은 같이 큰 따옴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눈에 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뒤로 한번 읽어보죠. 幼儿 유아들은 经常使用手机 자주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不但容易造成안 좋은 일을 초래해요. 언어 발육의 迟缓 느려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还有可能影响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시력과 대뇌신경에 발육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계속 어떤 말이 나왔다? 발육. 그래서 아이의 성장 발육에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83번도 굉장히 뭔가 명확한 말을 우리한테 제시해 줬는데요. 아이로 하여금 跟手机保持距离 거리를 유지하게 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말, 부모를 찾자. 부모가 할 일을 찾자. 글을 쫙 읽으면 부모가 여기에서야 나왔어요. 3번 단락에서. 부모는 질량避免 피해줘라. 목적어가 조금 길죠. 다시 그 안에서 분석 들어가요. 전치사 구조. 아이 앞에서는 또 동사 있죠. 그 안에서 使用手机 핸드폰 사용하는 거를 피해라. 애 앞에 자꾸 보여주지 말아라. 이 말을 제일 비슷하게 설명한 것은 A. 직접 몸소 시범을 보나 핸드폰 안 쓰지? 그러니까 너도 쓰지 마. 라고 해라. 두 번째 글입니다. 돌고래에 관한 내용에서는 87번 문제. 역시 큰 따옴표 나오더라고요. 큰 따옴표 찾기 제일 쉽겠죠. 더군다나 줄 쳐져 있다고 힌트까지 줬어요. 어떤 작용이 있냐? 가봐야죠. 줄 쳐져 있죠? 能够发挥作用 세트죠. 따페입니다. 发挥作用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냐? 类似 뭐와 유사한? 抗生素 최악의 경우 난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한자로 이런 것과 유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생제죠. 항생제. 이것과 유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抗균, 균을 막고 샤오옌 염증을 없애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샤오옌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C. 자, 세 번째 글입니다. 단이라는 우리는 처음 보는 단어가 정상이죠. 이런 목재에 관한 내용인데 90번 문제를 딱 보면 왜
이 목재는 很少有 잘 없다. 따리아오라는 게 잘 없을까요? 따리아오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따리아오가 딱 여기서 나왔어요. 처음. 少有 따리아오 같은 말이죠. 很少有 따리아오. 그러면 이유를 这是因为凹친절해요. 90% 이상, 90% 이상의 이 나무는 都是空心的,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空心이 나오는 정답은 B. 자, 그 다음 글은 남극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95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남극 대륙, 이런 건 힌트가 안 돼요. 어차피 이 글은 다 남극이잖아요. 그런데 뭐 동물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을, 동물을 찾으러 갑니다. 동물. 넝자이쩌리, 이곳에서 준호어더 살 수 있는 동식물은 종류가 희소하다. 정답은 굉장히 희귀하게 있다. 잘 없다. A. 마지막 글은 고적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할 때, 시오후 하는 일을 할 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원칙이 뭐냐? 원칙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을 일단 찾고요.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거든요. 찾고 또 내려갔어요. 시오후 한단 말을 찾으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건 3번 단락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번 단락에서 다시 한번 원칙을 찾으니까 딱 나왔어요. 어떤 원칙? 즉 요거는 우리 모르죠, 이 말을. 不允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뭐를? 在原物上, 원래 그 책이나 그런 거 위에 创新,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如果 지우짝이죠. 你无法让它保持原样, 원래 모양을 보존하게 할 방법이 없으시면 就不要动它, 건드리지 마세요. 이 말을 잘 표현한 것은 没有把握 5급 명사입니다. 지금은 뭔가 자신, 확신 이런 뜻이요. 확신이 없으면 就不去修复, 이거 하지 마라.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속독이 잘 되는 애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쓰기. 일단 주인공은 샤오우와 샤오러. 한자 쓰기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못 썼으면 큰일 나는 단어들은 찌엔빙. 아마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이거 먹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넓게 밀가루 같은 거 반죽을 쫙 펴가지고 거기다가 막 채소랑 넣어갖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찌엔빙.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이거 못 쓰면 정말 큰일 나는 단어고, 그리고 또 하나 따인지 프린터기. 네, 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요 앞에 쓰기들을 보면요. 단락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막 11단락, 10단락. 요즘 최근엔 거의 이 정도 숫자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무조건 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단락이 많지가 않았어요. 7번 단락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락의 재분배 가능 여부 나중에 살펴보면서 요건 합쳐도 되겠다 싶은 건 조금 합쳐서 줄여주면 좋으시고요. 사실은 요약 쓰기에서 단락이 7개는 좀 많기는 해요. 우리가 400자로 줄이면 7개가 된다는 말은 조금 뭐 좀 쓸라 그러면 줄밖에 없어서 또 띄워야 되고 자꾸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 뭐 한 5개, 6개 많아도 7개는 나중에 상황 봐서 조금 줄여보도록 할 겁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벽 요약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한 단락마다 무조건 40%씩 뽑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저랑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요, 전체 글을 40%로 줄이는 거지 단락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단락은 10%도 안 적는 단락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글에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단락은 다 써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전체 비율을 맞추는 거지 무조건 뽑는 게 아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해야죠. 중복되는 내용을 쓰면 우리는 요약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패스. 네. 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거. 즉 원래 글에서는 타라고 말해도 바로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가 요약 쓰기를 하고 나니까 타라고 적으니까 이제 모르겠어. 이런 경우 생긴단 말이죠. 나 이것저것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글이 줄여지면서 굉장히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직접 화법, 사람이 직접 말을 하는 거는 짧으면 쓰셔도 돼요. 근데 말이 엄청 길어. 막 2-3줄 내려가요. 그거 그대로 다 적으면 어떻게 되게요? 망하겠죠. 간접 화법으로 확 줄이는 거죠. 5번, 관련사를 이용한 연결성의 주의. 이제 우리가 내용을 착착착 뽑고 나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원래 있던 글에서 이 부분하고 갑자기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중간이 텅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서 처음부터 원래 연결되었던 것처럼
연결성을 갖춰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40% 400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분 동안 우리가 이 글을 보게 되는데요. 글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려고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10분 안에 그거 다 외울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면 하나도 요약을 안 하고 앞에 부분을 똑같이 적겠다는 얘기인가요? 10분 동안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뭐뭐뭐뭐 적어야 이게 반보다 좀 적게 줄여질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 이것들을 외워야죠. 손가락으로. 그걸 하셔야지 앞에부터 외우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랑 같이 제가 한국어로 쭉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느껴볼게요. 아, 전체적인 내용이 이랬구나. 샤오와 아내는 모두 유명당의 우등생이었고 2014년 그들은 동료와 동업해서 GM빙디엔을 열었으며 그들의 장사는 번창했다. 그러나 3명이 순전히 수공으로 제작해서는 매일 가장 많아봐야 250장의 GM빙만을 만들 수 있었고 더 크게 장사를 하려면 경영을 확대해야 됐는데 그러나 경영을 확대하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게 많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했으며 게다가 그 주방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이 창업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막 샤오가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기회가 왔다. 1번 단락입니다. 한 번의 동창 모임에서 샤오는 같은 반 친구였던 샤오러를 우연히 만났는데 샤오러는 박사 졸업 후 줄곧 3D 프린트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 근황을 소개한 듯 샤오가 기발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말했다. 3D 프린터기로 GM빙을 프린트할 수는 없을까? 샤오러는 상당히 흥미를 갖고 말했다. 너의 이런 생각은 현실적이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두 사람은 전 세계 첫 번째로 GM빙 프린터기를 연구 제작하기인데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길어서 여기 2번 나갈 거예요. 금방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세웠으나 그러나 GM빙 프린터를 제작하는 난이도는 그들의 사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문제는 밀가루 풀이 초래한 프린트 효과가 실제와 달랐다. 밀가루 풀이 찐득찐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번 실험을 실패한 뒤 그 둘은 줄곧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도 있고 연구했다. 그들은 물리 지식을 활용해서 밀가루 반죽이 떨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규율, 모양을 만드는, 이게 좀 잘못됐어요. 모양을 만드는 정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떨어져서 어떤 식으로 모양이 쫙 생기는지 그 규율을 연구했고 반복된 조정을 거친 후 마침내 도안이 모양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계속 3번 단락이에요. 이제 도안은 프린트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나 기계의 프린트 헤드에 거의 한 근의 밀가루 반죽의 재료 등 통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조작 시 소리가 너무 커서 사용자들의 체험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 둘은 또 기계 위에 엎드려 연구하고 검사 측정했으며 끊임없이 프린터의 헤드의 이동 속도와 전향각을, 움직이는 각을 조정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마음으로 이 일에 몰두했고 잠을 잘 때조차도 귓가에 항상 기계의 웅 소리가 들렸다. 그만큼 몰두했다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조정과 실험을 통해 GM빙 프린터가 마침내 점점 조용해졌고 샤오와 샤오러는 흥분해서 계속 박수를 쳤다. 자, 3번 단락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어려움인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실제와 달라서 또 해결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통이 달았고 소리가 또 너무 크고 근데 어려움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과정을 3번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한 대의 각 방면에서 모두 요구에 부합하는 3D GM빙 프린터를 제작하기 위해 그들이 잇따라 기계의 근 200곳에 변경을 했다고요. 200곳을 바꿔서 마침내 2015년 여름에 그들은 성공했다. 이어서 그들 팀은 GM빙 프린터기를 가지고 음식 축제에 가서 전시회를 간 거예요. 전시를 해서 매장당 10원의 가격으로 프린트해낸 원이 GM빙을 판매했다. 왜 문예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개성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뜻밖에도 반시간 만에 147장의 GM빙을 팔게 되었다. 그날 그들의 부스도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는데 둘러싸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흥미가 높아져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앞다투어 개성이 있는 GM빙을 주문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금방 이 프린터기는 샤오의 GM빙 가게로 입주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어와서 또한 신속하게 가게에 많은 고객을 끌어왔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시장에 보통 GM빙은 모두 하나에 6원이었지만 이 독자적인 창의력을 가진 예술적인 GM빙은 조형이 새롭고 게다가 하나에 10원이었지만 고객은 잇따라 가게로 와서 이 신선함을 맛보게 되었다. 게다가 프린트 속도가 수공 제작의 속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GM빙기에는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서 이윤이 단번에 몇 배나 늘게 되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즘 이러한 고객 스스로가 3D 설계사를 맡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GM빙을 먹는 새로운 흐름의 GM빙은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전문 매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외의 일부 중국 식당에서조차도 그것들의 모습이 있다. 듣기로는 샤오와 샤오러는 지금 또 새로운 분투할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목표란
여기 뭐 중국식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종 맛있는 음식의 프린터기를 발명해내서 이제 지엠빙만 아니고 다른 것도 발명해내서 세계로 하여금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미식의 바람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락은 맨 처음에 샤오가 지엠빙디엔을 열었는데 어떤 고민에 빠졌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었어요. 이 단락에서 지엠빙디엔을 연 과정과 왜 이 고민이 생겼는지를 빠뜨리게 되면 뒤에 우리는 3D 지엠빙을 만드는 그 프린터기를 만드는 배경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샤오와 아내는 모두 유명등의 우등생이었고 2014년 그들은 동료와 동업해서 지엠빙디엔을 열었으며까지는 살릴 거예요. 샤오와 치즈 샤오와 치즈 都是名牌大学라 그러죠. 名牌大学的高材生 아주 우등생이었는데 2014년 他们跟同事 동료와 동업한단 말 合伙开了一家煎饼店 그들의 장사는 번창했다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번창했으니까 당연히 경영을 확대하려고 하겠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뺍니다. 可是三个人 순수하게 手工制作 해서는 每天只能做 가장 많아봐야 이런 말 빼고 只能做 매일 뭐만 만들 수 있었다? 250장 지엠빙만을 만들 수 있었다. 더 크게 장사를 하려면 경영을 확대해야 되네. 그러나 이 말은 빼도 경영을 확대하면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게 충분치 않다는 의미를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扩大营业하려면 要 어떻게 해야 되나요? 扩招 확대해서 뽑아야 돼요. 누구를? 위엔공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게 빼시고 也要 연결해 줄 거예요. 또한 뭐 해야 되죠? 增加很多成本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됐다. 쫙 넘어가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말 충분히 우리가 넘어가도 돼요. 왜? 샤오가 고민한단 말을 쓸 거거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샤오 정당 什么什么的时候 막 뭐 했을 때 冥思苦想이라는 말을 썼어요. 冥思苦想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机会来了. 네, 2번 단락. 샤오러를 만나는 과정 중요한데요. 중간에 하는 말들을 다 빼고 둘이 같이 일을 해보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一次同学聚会下午遇到了小乐를 우연히 만났다. 遇到了小乐小乐는 박사 졸업 후 빼고 从事什么什么工作 어떤 일에 종사 중이었냐면 3D 打印机 연구 개발을 줄여서 研究开发 研发라고 하면 됩니다. 研发工作에 종사하고 있었다. 자, 두 사람이 만나, 당연히 두 사람이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말을 쓰지 말고 各自 각자 介绍了近况最新的情况 요즘 나 이렇게 살아. 호 그 다음 이 과정 다 생략하고 两个人决定 두 사람은 결정했어요. 무엇을 이거 하기로 뭐 하기로 着手 착수해서 뭐 하기로 연구 제작하기로 着手研制 뭐를 全世界第一台 첫 번째 煎饼打印机 하기로 决定 결정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죠? 샤올러가 이런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각자 근황을 소개했다는 말에 이미 뭐가 들어가요? 나 요즘 걱정이야. 우리 가게가 더 커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두 사람이 이런 거 만들어보자 결정했다. 자, 3번 단락이 되게 두 바닥으로 지금 제가 늘릴 만큼 길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만나요. 밀가루 풀이 이렇게 착 떨어지는 그 모습이 실제 같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소리 너무 큰 거. 근데 이걸 다 적으면 그냥 요약 쓰기가 아니죠. 어떻게 할 거냐면 很快他们成立了成立公司成立了自己的公司但是他们 그들은 첫 번째 만난 문제는 이 말도 아니에요. 遇到了很多问题 라고 하면 돼요. 很多问题 왜 很多라고 말해도 되냐.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뭐 200곳을 변경을 했대요.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很多问题 하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정도 살려볼까요? 他们俩 이게 废寝忘食 육급 사자성어거든요. 사실 쓸 수 있어야 되는 사자성어였단 말이에요. 废寝忘食的研究 废寝 폐기시켜버렸어. 치는 침대할 때 침자. 자는 것도 그냥 나 앉아. 왕시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연구를 했다. 되게 노력을 해서 여기는 다 뭐예요? 그 소리 커지는 거 해결하는 과정 나오죠. 이거 안 한다니까요. 아까 많은 문제를 만났다 그랬죠.
经过 뭐를 겪어서 뭐를 통해서 经过不断的调整 계속 조정을 하고 试验 실험을 통해 박수 칠 필요 없어요. 바로 가세요. 终于 마침내 2015년 夏天他们成功了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3번 단락을 너무 짧게 줄였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정말 쓸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회사 세우고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정말 열심히 연구해갖고 여러 번 끊임없이 실험하고 조정해서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충분합니다. 자, 4번 단락. 이어서 지혜죠. 그들 팀이 이제 생겨야 나중에. 근데 우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타면 뭐를 가지고 带着煎饼打印机를 가지고 到 어디 갔냐면 美食节 맛있는 음식 축제 上에 가서 做展示 전시를 했고 并 또한 以什么什么价格 어떤 가격으로서 以每张10元的价格로서 이거 안 써도 되고 售卖란 말을 썼는데 뭐 마이 해도 되고 销售 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팔았어요. 원이煎饼을 판매했다. 뜻밖에도 얼마 팔렸다. 이런 것까지 다 적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면 숫자까지 외워야 되는 또 불편함이 생깁니다. 굉장히 환영받았다는 얘기로 바로 갈게요. 他们的展位 그들의 부스도 受到了广泛关注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흥미가 높아졌어. 필요 없죠. 자, 바로 가요. 울른 또 나올 거예요. 뭐에 관계없이 울른 난이라오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또 뭐 했다. 争相 하면 서로 앞다투. 막 내가 먼저 할 거예요. 定制 하면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양을 원해요. 争相定制个性 煎饼 개성 있는 자기만의 煎饼을 주문했단 말로도 충분히 많이 팔렸다는 건 유추가 가능하겠습니다. 很快 금방 3D 煎饼打印机 입주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入驻 샤오더 煎饼店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뭐 고객을 끌어왔다? 필요 없어요. 왜? 뒤에 고객이 잇따라 온다는 말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죠. 입주해서 바로 결과로 촥 갈게요. 뭐 다른 건 요원이는 10원 필요 없고요. 顾客纷纷到店 바로 와서 到店 尝鲜 그 신선함을 맛보았다. 사실 맛이 신선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창의력이나 이런 게 신선한 거죠. 而且 게다가 프린트 속도, 打印机的速度远远超过 이 표현이 사실 오늘 2번 나왔어요.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런데요.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 여기 远远超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할 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서도 远远超过 라는 말이 나옵니다. 훨씬 넘어갑니다. 뭐를요? 手工制作的速度를 훨씬 넘어섰다. 때문에 그래서 而且의 여우이나 인웨이를 하나 붙이고 올 거예요. 而且因为而且由于怎么样 煎饼店的产能 生产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大大提高提升이라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 提高提升은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大大提高해서盈利, 이윤이 一下子 한 번에 이런 표현을 하나 외우시면 참 좋은데 翻了好几倍 몇 배나 증가하다 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翻了好几倍 네, 그러면 중간 과정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이러한 고객 스스로가 이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요. 这样的 혹은 这种 새로운 흐름의 煎饼 신차오 煎饼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하다 不仅在北京, 상하이 등大城市有专卖店 전문 매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甚至 심지어는 리에 뭐조차도 国外的一些中餐厅也 되셨나요? 都也能看到他们的身影 혹은 有他们的身影 身影 원래 사람의 그림자를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3D 프린터기의 그림자가 있다. 듣기로 중요하지 않죠? 小和小乐目前又有了 또 생겼습니다. 새로운 新的奋斗目标 분투할 만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마오하오 찍어주시고 뭐를 하기로 발명해낸대요. 发明出各种美食打印机 해서 让 누구로 하여금 世界로 하여금 여기 느끼게 하다. 领略 뭐를 느끼게 하다. 科学技术 줄여서 科技带来的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美食的风潮 새로운 바람을 느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굉장히 줄이기가 힘들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우리 3번 단락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를 잘 줄여서 분배를 잘하면 내가 쓸 내용들 쓸 수 있고 줄일 내용 확 줄여서 전체적으로
40%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락의 재분배한 보시면 1번 단락은 샤오가 지엔빙디엔 열었으나 너무 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대시키지 고민에 빠짐. 2번 단락은 샤오러를 만나 지엔빙 따인지를 만들기로 둘이 결정을 해요. 3번 단락은 3, 4를 합쳤어요. 아까 되게 팍팍팍 줄였었죠. 뭐랬냐면 회사를 차렸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되게 많이 조정을 하고 해서 성공했다. 해서 성공하는 과정. 4번 단락은 5번 단락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음식 축제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던 거. 6번 단락이 5번 단락이 되면서 가게에 들여와도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이윤을 남긴 거. 7번 단락이 6번 단락 돼서 두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글은요. 제목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3D, 싼디, 지엔빙, 따인지 말고 더 이상 좋은 제목이 있을까 싶네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정리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6급 총평 특강은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총평 특강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보통 HSK 접수하시면요. 한국 사무국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접수처가 우리나라에 20곳이 넘어요. 한국 사무국이 제일 유명한 건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차이용 칼리지 대교 소속이죠. 대교에서도 HSK 시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무국하고 똑같이 그 접수 기간 똑같이 접수 방법 똑같이 그리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을 치고 똑같은 날에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 결과를 얻으실 거고 완전히 똑같아요. 딱 뭐가 다르냐?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희 대교에서는 시험센터가 좀 잘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두 가지. 조금 다른 시행처에 비해서 저희가 선정되어 있는 그 시험을 치는 고시장들이 좀 시설이 좀 좋아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전국에 30여 개의 고사장, 가장 많은 고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무국을 통해서 시험을 접수하려니까 우리 집하고 되게 먼 곳밖에 없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들어오셔서 굉장히 고사장이 많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뜻밖의 또 우리 집 바로 옆에 고사장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요. 똑같은 시험을 치시는 겁니다. 이 30여 곳에 30여 곳의 고사장 중에서요. 강남고시장이 있어요. 강남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학원 자체가 고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치면 어때요? 낯선 그 학교에 가서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또 학교는 되게 춥지 않나요? 겨울이잖아요. 막 춥고 낯설고 그 자체를까 막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옆에 사람들도 막 모르는 사람인데 쟤는 또 되게 잘해 보여. 막 관상학적으로. 막 사람 더 막 주눅들고 긴장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내가 공부한 곳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맨날 봤던 통수들하고 같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마음에서 시험 치실 수 있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6급은 HSK 끝이에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겠죠? 자, 이번 시험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해서 아주 어려웠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시험이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직 내가 6급이 준비가 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